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초등 남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앞서서 여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죠? 여학생들의 키워드 뭐였습니까? 진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학생들의 키워드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워, 힘이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잠깐 책 한 구절 읽고 가겠습니다. 초등 직관 수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네 번째로 쓴 교육 저서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그 항해 출판사 대표님과는 개인적으로는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과 같이 이제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너무 비운의 책을 썼다.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한 거 상당히 중요하고 이미 많은 학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의 자존감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알려진 게, 한국에 알려진 게 길게 잡아야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초등 직관이라고 하는 것,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이들의 인공지능 시대 미래에 정말 필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확신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도저히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우리 인간의 통찰 능력이기 때문인데요. 그 통찰 능력이 이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직관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하는, 전 세계에도 없고 대한민국에서도 당연히 최초이고, 초등학생들의 직관 능력을 어떻게 하면 높여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초등 직관 수업. 너무 일찍 나왔어요. 한 20년 뒤에는 아마 이런 직관이라는 단어가 자존감처럼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활용해야 하는지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겁니다. 조금 앞서 나왔지만 자녀의 창의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 구절 읽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학생들과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미생물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페니실리움이라는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물질 페니실린을 발견한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의 일상적 대답입니다. 그는 놀기 좋아하는 과학자였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에게는 연구가 노는 것이었죠. 다른 과학자들은 플레밍의 노는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놀고 나서, 여기서 놀았다는 건 연구했다는 겁니다. 연구하고 나서 주변 정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말이죠. 그의 연구실 동료는 그러한 플레밍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에게는 물건을 버리기 전에 2, 3주 정도 그대로 놔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 밖의 재미있는 현상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아주 면밀히 관찰하곤 했지요. 결론적으로 그가 항상 옳았습니다. 다양한 규칙을 적용하고 변형하면서 충분히 노는 아이가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굳이 많은 학자의 연구를 거론하지 않아도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초등 남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주로 노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초등 남학생들에게 중요한 것, 키워드 뭐라고요? 파워, 힘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7, 80년대 영화 보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막 주먹으로 막 네가 뭐 문과 짱이냐, 난 이과 짱이다, 우리 한번 붙어보자, 등등. 갑자기 짱 하니까 막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네요. 제가 짱은 아니었고요. 제 동생이 짱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같이 묻혀가는, 제 동생 이름만 얘기하면 그냥 다 통과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생기고요, 키도 커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 초등학생들도 주먹 다짐을 하죠. 주먹 다짐을 하는데 그건
어떤 힘 때문이 아니고요. 대부분 어떤 분노나 화에 대한 그런 화가 난 것에 대한 조절 부족 때문입니다. 어떤 청소년기처럼 서열을 나누기 위한 주먹 다짐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힘, 파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힘과 파워는요, 제가 이 책에서 잠깐 언급했죠. 예. 뭐요? 노는 겁니다. 잘 노는 능력을 초등 남학생들은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축구나 그런 거, 신체 운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축구는 아주 대표적인 남학생들의 어떤 놀이의 그런 상징이 되고 있죠. 축구를 잘하는 남학생의 경우, 고학년이 되면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공 차는 아이들 중에서 대장 노릇을 하죠.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학생은 전체 남학생이, 여기서 그런 학생이라는 건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축구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아하는, 점심시간마다 나가서 볼 차고 축구하는 남학생들은 남학생들 중에 한 학급에서 5%, 조금 확대하면 한 10% 정도 비율입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단지 그게 눈에 확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자, 물론 이렇게 공을 갖고 축구하는 남학생들 그룹에서는 분명히 또 축구를 잘하는 학생이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어떤 팀을 정하거나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를 정하거나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남학생들도 제법 됩니다. 그 아이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아요. 대부분의 남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인정받는 남학생은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누군가요? 예. 학급에 놀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남학생이 있어요. 학급에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놀이 문화를 이끌어간다는 게 뭐냐,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팽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함께 좀 관심을 갖다가 끝나요. 다음날 아무도 팽이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영수가 이번에는 팽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다음날 혹은 며칠 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남학생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점심시간에 팽이를 꺼내서 놀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자, 다른 친구들도 팽이를 가지고 와서 놀고 싶게끔 만드는 힘, 영수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영수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분위기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가. 자, 똑같은 팽이를 가지고 왔어도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뭐냐면 그렇다고 누구는 엄청 좋은 팽이, 엄청 나쁜 팽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똑같은 팽이입니다. 똑같은 팽이인데 철수는 팽이를 가지고 와서 자기 혼자 돌려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부러운 듯이 구경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친한 친구 몇 번 이렇게 돌리게 해줘요. 그런데 영수는 아예 팽이를 초반에 한 3개, 4개 가져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빌려주면서 같이 팽이 싸움을 해요. 이렇게 팽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먼저 넘어지게 하고 그런 싸움 있잖아요. 이렇게 팽이 싸움도 하면서 또 새로운 규칙도 알려줘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팽이가 부딪히면 누가 먼저 지는 거야.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하면 돼. 이렇게 막 알려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실을 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 공간을 나가면 이건 아웃이고 그런 것도 막 알려줘요. 이러면요, 다음날 되면 다른 아이들이 팽이를 안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자, 그러니까 힘이라는 건 혼자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누군가와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할 만한 규칙도 같이 제시하면서 어울려서 노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여유가 있으면 그 힘이 아주 실질적으로 배가가 되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힘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요, 새로운 규칙을 계속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에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야,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똑같은 팽이놀이를 하는데도 영수랑 놀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규칙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남학생들은 영수에게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팽이에 한 달쯤 푹 빠져 있다가 이제 또 영수가 다른 놀이거리를 또 시작해요. 뭐 어떤 보드게임을 직접 만들어 왔다던가 또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또 그러한 새로운 놀이에 목말라 하는 아이들이 집중하게 되죠. 그들에게 때가 되면 새롭고 재미있는 놀거리를 탁 만들어서 알려주는 남학생. 당연히 그 남학생들의 모여들고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야, 이번에는 또 뭐 재밌는 걸 준비해 왔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아이들은요, 천부적으로 자신의 직관 능력을 잘 활용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직관 능력을 잘 발휘하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좀 20년 앞당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결국 잘 노는 남학생이 이제 힘이 있다는 건데, 근데 선생님, 여학생들도 함께 모여서 잘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리더가 되기도 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은요, 그 친구가 어떤 새로운 놀이를 잘 만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룹을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게요. 앞에라는 건 앞에 유튜브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게 진심으로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그 친구와 함께 할지 함께 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무슨 놀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와 같이 그룹을 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놀이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친구가 그 놀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 친구가 잘 못하면 내가 알려주면 되는 거죠. 예, 여학생들의 입장은 그래요. 하지만 남학생들은 그 놀이를 정말 잘하는 아이를 원해요.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 없이 일단 같이 딱 모여서 시작할 수 있는 대상. 그러한 대상이 남학생들에겐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능력자가 이제 같은 팀이 되어서 우리가 게임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왜 그런 차이를 보이는가? 자, 여학생들은 개인 간의 친밀감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면 남학생들은 그룹 놀이에서 발휘되는 능력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요. 친밀감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는지 놀이 능력을 통해서 그 위치를 확인하는지 이게 각각의 이렇게 존재감과 자존감과 연관이 됩니다. 특히 게임에서 이기는 것 아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기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보기엔 참 한심해 보이죠. 딱지 몇 번 뒤집는 것을 저렇게 막 점심시간 내내 목숨을 걸듯이 하는 게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럼 남학생들에게는 이 잘 노는 능력이 곧 힘이라고 했고 그 힘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가? 자,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보기에 남학생들이 막 뛰어다니면 잘 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남학생들 생각보다 잘 노는 거 잘 못해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학급 놀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집에서 아빠가 노는 걸 알려준 아이들이 많습니다. 딱지 접는 법, 팽이 돌리는 법, 야구 규칙, 축구 규칙. 성인 남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인데 아이들 의외로 잘 몰라요. 그때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야, 그거 오프라인이야. 그건 핸들링이잖아. 이제 코너킥을 해야지. 등등. 자. 결론은 아빠가 자신의 어린 시절 놀던 것들을 같이 하면서 알려주시면 돼요. 그게 일단은 가장 빠르고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근데 뭐 많이 바쁘시죠? 주말엔 좀 쉬셔야 하고. 예. 아빠들이 같이 놀아주는 거 말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 시기에 아빠가 이렇게 만들어준 딱지가 있습니다. 그 딱지를 가져가면 학교에서 막 교실 전체가 울릴 정도로 빵빵 터지면서 딱지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바닥에 딱딱 탁탁 달라붙습니다. 그 울려 퍼지는 힘을 느끼면서 이러한 세상에 둘도 없는 딱지를 만들어준 그 아빠의 힘, 아빠의 파워를 존경하게 됩니다. 초등 시기가 그나마 아빠로서 딱지 하나만 만들어줘도 그런 위상을 세워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네. 아빠의 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중고등학생이 됐는데 존경스러운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는 경우 매우 드뭅니다. 자, 좀 힘드시겠지만 아이들의 놀이 문화 직접 전수해 주십시오. 네. 가장 빠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하고 안 하고 그거는 또 별개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직관을 통해서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게 궁금하시면 직관 수업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초등 남학생들 학습에 집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선생님? 일단 눈앞에 보이는 보상이 중요합니다. 지금 공부를 해야 나중에 커서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 효과 거의 제로입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없어요. 그들에게 10년, 20년, 거기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됩니다. 예. 현실감이 제로라는 거죠. 예. 지금 당장 뛰어놀면서 자신의 놀이 능력을 키우는 것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내가 나의 지금 당장 위치가 올라가지.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쪽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걸 가르쳤다고 가정을 합시다. 일단 공식을 알아요. 그러면 뭐 한 대각선에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뭐 그런 유형의 문제를 한 10개를 주고 이제 풀려고 하는 거죠. 넉넉히 20분이면 다 풉니다. 곱셈만 할 줄 안다면. 자, 그리고 나서 나가서 한 40분 정도 축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20분 공부하고 40분 축구하면 이게 노는 거지 이게 공부인가요? 이건 보상이라고 하기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자, 며칠 지나면요 그 10문제 푸는 시간이 이제 10분으로 단축됩니다. 능력은 향상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풉니다. 그러다 보면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일단 최대한 집중해서 풀려고 해요. 왜요? 집중해서 빨리 풀어야 축구를 오래 하니까. 자, 나중엔 수학 문제 푸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는 곧 축구와 이어지기 때문이죠. 내게 즐거움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자, 어떤 방식으로든지 초등학교 남학생이 자리에 30분 정도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했으면 바로 보상을 해 주십시오. 눈앞에 보상이 남학생들을 이끌어줍니다. 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뭐 성적이 어떻게 좋으면 뭐 해줄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네. 그들에겐 한 달 뒤도 없는 세상입니다. 자, 선생님 그 보상으로 스마트폰 게임 좀 아이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해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네버. 중독성이 너무 강하고요. 스마트폰 게임 때문에 초등 남학생들의 놀이 문화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임은 빠른 속도로 새로운 버전이 쏟아져 나오고요. 아이들은 그 속에서 수동적으로 게임에만 빠져들어요. 뭐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규칙을 그들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게임에서 요구되는 규칙을 익히고 숙달하는 것만 키울 뿐입니다. 남학생으로서 몸으로 맛보는 힘의 환희를 제대로 못 느끼게 해줘요. 그 힘은 남학생들에게 어떤 주체가 되고요. 성장해서 뭔가를 책임지는 어른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을 계속 변화하고 만들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친구들과 뜀박질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힘과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스마트폰 게임 보상으로 주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요 보상이 아니라요 부모가 함께 뛰면서 놀 수 있는 놀이 문화를 전수해주는 그러한 의무를 회피하시는 겁니다. 자,
덩치 큰 5학년, 6학년 남학생들을 보면 가끔 무서울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사실 심도 장난 아니죠. 예. 그런데요, 의외로 학급에서 놀이문화를 주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힘을 지닌 남학생들, 덩치 큰 아이들이 아니에요. 예. 덩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늘 즐거우면서도 동시에 당당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어디서도 뭐 공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당장 제대로 노는 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선수의 어떤 플레이를 보면서 아, 저 선수 참 스포츠맨십이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초등 남학생들 아주 좋은 놀이맨십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파워, 힘입니다. 초등 남학생들에게는 그 힘이 자신의 위치가 됩니다. 자, 초등 사이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초등 사이다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